다음 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돈을 건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곧 선출된 우리 지역 조합장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봉과 업무 추진비, 사업 결정권 등 조합장이 가진 권한을 살펴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전남은 185곳의 조합이 새 조합장을 맡게 됩니다. 유권자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수 소방서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여수시 월전항에서 임산부를 산부인과로 이송하던 도중 태어났는데요.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건강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물과 돈을 건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조합에서는 지난 12월 임직원 40명에게 40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과 직원 2명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월 해남에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같은 달 진도에서도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씩 준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되는 등 금품 제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8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38건을 조치했습니다.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현금이나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자수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금전 외에 화환과 물품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북 지역 조합장 A씨는 재임 기간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화환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장 B씨는 사업계획 등 근거 없이 조합원 30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전북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5건을 고발하고 9건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위법 행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100여 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건수에서 보여지듯이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듯 불법이 난무한 건지 조합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연봉과 업무 추진비 그리고 사업 결정권까지 조합장이 가진 권한 범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사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후보 446명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조합장의 권한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각 조합 정관과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시지역 조합장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 농촌지역 조합장은 최소 6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신용 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지원되며 기사 1명과 별도의 차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조합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조직 내 권한은 매우 큽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내 이사진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만 조합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의사결정 권한이 사실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권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적게는 수백여 명, 많게는 수만여 조합원의 대표 자리 조합장. 막대한 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의 농수축협의 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오늘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에선 185곳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는 446명, 유권자 수는 33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전남의 평균 경쟁률은 2.4대 1 수준. 현역 조합장에 맞서 도전장을 낸 출마자들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후보들은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공보물과 어깨띠, 모바일 메신저 등 6가지 방법을 활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금품을 받으면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한 명이 여러 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된 조합마다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인쇄되기 때문에 용지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핀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각 읍면사무소나 조합회의실 등 주요 거점에 마련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번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는 조합 사무소나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을 꼭 지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후보자나 조합원은 모두 15명. 선관위는 이번 선거 역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두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달리 토론회나 연설회 개최 불가 등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가 힘들고 또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 구조 때문에 일명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불법 탈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 농민단체 회원들과 농협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후보자 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은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을 초청해 공명선거 소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대체했습니다. 당시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을 후보들에게 전달만 하고 후보들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더 조합장 선거가 이상한 선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가 더 깜깜이 선거, 금품 선거, 향응 선거 이런 선거로 더 조합법 자체가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호남 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유독 불법 행위가 많은 것을 두고 법과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 사이에서 알 권리 충족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합니다. 선거운동 사무실과 운동원, 정책대담과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출마 후보도 조합원도 답답한 선거가 진행될수록 관련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날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 근절, 조합별 다른 규정 통일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날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 근절, 조합별 다른 규정 통일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날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 근절, 조합별 다른 규정 통일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후보 정책 토론회 금지, 13일이라는 짧은 유세 기간에 깜깜이 선거.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수수와 각종 불법, 탈법의 유혹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죠.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사례들도 벌써 100여 건이 넘는 것은 그 유혹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조직 내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지역사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고액 연봉, 업무 추진비까지. 막강한 권한 부여로 인해 선거운동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혼탁과 과열 경쟁 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결과라 할 수 있죠. 유권자가 조합원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조합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음성적인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것을 알면서도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4년 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소방서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3일 새벽 4시쯤 남면 대두라도에 사는 산모 A씨가 산통이 심해 배를 타고 월전항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월전항에서 임산부를 산부인과로 이송하는 도중 산모의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과 협의해 구급차 내에서 분만 준비를 시작해 4시 56분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매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소호동 금호아파트 인근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여수 소호동 주은 금호아파트 인근 오르막길에서 차량 한 대가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 취임 8개월 동안 선거 공약 절반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결과 시민공감 감동시정 9건과 균형 있는 상생경제 24건 등 전체 공약 이행률이 4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전체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천억 원을 지출해 1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공약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11일까지 청년 구직 활동인 청년 잡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목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가운데 10곳을 선발해 청년 근로자와 급여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매주 3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6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매달 120여만 원의 근로수당과 30만 원 안팎의 구직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나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일자리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목포 청년 잡고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근무하면 구직활동비를 지원해주고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사업입니다. 제32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장에 최인규 광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인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암군이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영암군은 7일부터 사흘 동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무화과와 대봉감 가공품, 황토 고구마 등 지역 특산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조계사가 서울의 도심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 농산물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지역 1월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2,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1,000만 달러, 전복 300만 달러를 비롯해 톳과 미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김이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었고 톳 역시 지난해보다 160%가량 증가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남의 수출 대상 국가는 55개국으로 일본이 43%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캐나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수 출토 유물을 장기 대여하고 박물관 개관과 전시 자문, 지역 박물관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여수 출토 유물 6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8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광양매화축제의 전야 행사로 2019 신춘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김연자와 송치아, 소프라노 최미영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며 공연 관람 티켓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말까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이동 목욕 차량을 활용해 봉사를 진행합니다. 이동 목욕 봉사에는 여성자원봉사회와 여성의용소방대 등 지역단체 6곳이 참여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봄철 가볼 만한 섬 7곳 가운데 전남 지역이 3곳이 선정됐습니다. 여수 하와도는 진달래꽃과 바다가 어우러지고 도보여행 코스가 조성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진도 관매도는 매화꽃과 유채꽃 단지가 함께 조성돼 있고 일출과 바닷가 해송숲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안 선도는 현복순 할머니가 10여 년 동안 조성한 수선화 단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한 명당 최대 30만 원 한도 안에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8일까지 보호자나 학생이 교복 지원 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워터 시티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워터 시티 사업은 취수원에서 정수장과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되며 올해 안에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이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된 여수 화양고등학교가 공교육 혁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혁신학교는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우수교사 초빙과 서울 유명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기숙사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화양고 입학식에 참여해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이 변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순천의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소재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기념품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4월 10일부터 3일 동안 응모작을 접수하며 수상작은 4월 18일 발표됩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는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사전 접수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네일로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네일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근로자로 선발되면 매월 급여 200만 원과 취업교육, 직무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비영리 법인과 공사,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 200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3월 13일 치러지는데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등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남에선 185개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투명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되기 위해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 선거로 바뀐 지 올해 2회째인데요. 아직 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선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오고 있거든요.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1회 동시조합장 선거 실시 후 이번이 두 번째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 측면에서 이 조합마다 법규나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2015년부터 매 4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4년 전부터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르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좀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 왔는데요. 이 불법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선거 분위기가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 여론에 따라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게 됐는데요. 또한 이 돈 선거가 만연한 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공직선거 공정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였습니다. 이런 돈 선거를 차단하고 조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 문화를 실현시켜 언론이나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를 일신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이 좀 있는지 예방 차원의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 그 동시조합장 선거 이전에 치러지기 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뭐 미투에 빗대서 최근에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투라는 단어가 생겼고 또 뭐 5억을 쓰면 당선이 되고 뭐 4억을 쓰면 낙선을 한다는 5당 사락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쓰이듯이 그 최근까지도 어떤 이런 돈 선거라는 오명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동시조합장 선거 그 자체가 어떤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선거가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그 유권자가 있는 선거다 보니까 이러한 돈 선거라든지 어떤 그 아직까지는 완전히 투명한 선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남에서도 185개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좀 이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축협 145개, 수협 19개, 산림조합 21개 등 총 185개의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된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 저희 전남 지역은 총 44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조합장 선거하고 경쟁률이 같은 수치고요. 구체적으로 조합별로 말씀드리면 농축협이 145개 조합에서 35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수협에서는 19개 조합에서 4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산림조합은 21개 조합에서 4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보인 곳이 나주 마한농협으로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 단일 후보 등록에 따른 그 무투표된 조합이 29곳입니다. 그리고 현직 조합장은 6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현재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조합당 보통 250명 정도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가 지금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유권자들이 어떤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또 선관위에 좀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권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조합장 내에서 조금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투라던가 뭐 다양한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40여 건의 또 위반 행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이러한 불법이 횡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말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또 가장 또 많이 쓰여진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깜깜이 선거라는 것은 어떤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어떤 설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보통 속칭 위탁선거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에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를 어떤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는 있지만은 과거에 어떠한 조합장, 그러니까 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있었던 오류들을 수정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후보 연설회라든지 토론회도 금지하고 있고 또 어떤 현직 조합장이 굉장히 유리한 AB 후보자 등록 제도도 없는 등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떤 돈 선거라든지 불법 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전남 지역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 사회고요.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를 꺼리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선관위에서는 신고자 신분 보장이랄지 과태료 또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해서 돈 선거랄지 금품 선거를 철저히 예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뭐 후보자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또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선거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네, 또 제공받는 금액에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위탁 선거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일반 선거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위탁 선거는 조합 등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선거인데요. 대표적인 선거가 아니라 조합장 선거입니다. 네. 이 조합장 선거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선거 공보와 벽보, 그리고 어깨띠, 위도, 소품, 전자우편,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그리고 해당 조합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 후보자 제도도 없고 대담이나 정책 토론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비 후보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장 같은 경우만 예비 후보자 등록 규정이 있고 나머지 일반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없습니다. 또한 그 공직선거법에는 부지다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이 위탁선거법에는 어떤 부지다 투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들이 전혀 미비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공직선거법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뭐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운동 방법이 제한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제한적인 것은 맞는데요. 네. 저희 선관위에서도 지난 1회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이 문제점과 개선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후보자, 조합원들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의견도 제시했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도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확대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방향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 선거도 올해 2번째로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선거운동 확대 방안인 개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는 예정 규정에 따라 실시하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보다 폭넓은 선거운동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합장 선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직선거에 비해서는 유권자라든지 어떤 출마자들이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 출마자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나 출마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출마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 선거와는 약간 다르다고 네. 또 다르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위탁선거법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이 더 횡행해지고 또 조장되는 일은 없도록 돼야 된다는 것이 어떤 여러 전문가들과 또 이 각 조합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농협중앙회 시군군지부와 시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또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들과 함께 공명선거 다짐 대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돈선거 근절을 위해서 금품이나 비방 허위 등이 다수 발생하는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 예방 집중 단속으로 지정하고 이를 언론사나 후보자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요. 또 도서 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에 금품 제공 행위를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 도서 지역에 있는 파출소와 한라인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금품선거 근절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조합별 위탁선거법 교육이나 또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신고제법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확대나 과태료 면제 등을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 제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한 방법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네.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아까 계속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개선돼가고 투명해지고 어떤 엄격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시피 거기에는 항상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선거에 나오는, 선출직에 나오는 후보자들이나 어떤 조합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유권자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불법 선거를 막고, 불법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에 어떤 불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식 개선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4년 전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뒤에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난해와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번 선거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그 법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 1회 선거 이후에 어떤 개정의 노력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각종 농협에서도 중앙회에서 이 농협법을 개정해서 어떤 이 위탁 선거와 관련한 조합장 선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서 농협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아마 개정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조금 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달라진 점은 조합장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입후보 제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공직선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게 달라지셨다고 느끼시는지요? 네, 저희는 선거 관리 측면에서 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확대랄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 위해서 선거 공보가 4쪽에서 8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신고 제법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 밖에 후보자 등록 서류가 다소 간소화됐는데요. 이런 점들이 1회 조합장 선거와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권자랑 후보자 모두가 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한 좀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에 대한 인식이랄지 전환, 이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과거에서도 쭉 이어온 금품 선거, 이런 것에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인식 전환들이 후보자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학급 인원수가 30명이 안 되는 학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지만 그 30명도 안 되는 학급에서도 반장을 뽑을 때는 반장 연설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조합장이란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어떤 핵심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연설이라든지 토론회도 개최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조합원들의 어떤 의식이 향상되어서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신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앞으로 선거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지금 이제 남은 게 지금 선거 벽보가 있는데요. 선거 벽보는 3월 4일부터 조합 사무소 게시판에 이미 첩부돼 있고요. 선거 공보 역시 3월 5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유권자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투표 시간은 공직선거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직선거에 비해서 1시간씩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나 이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권자들도 선거 때만 되면 금품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고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참된 일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도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돈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돈선거 뿌리뽑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좀 체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합장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대표이고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이용도 하고 그렇지만 농협,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등등도 우리 시민의 가장 곁에 있는 어떤 생활 경제의 주체들입니다. 또 그런 생활 경제의 주체이자 또 객체인 어떤 조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합장 선거에 불법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어떤 신고도 투철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시민들의 의식, 법 전환, 뭐 법률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적인 개선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겠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선거가 좀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정책 대담이나 토론회도 불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조합장 선거의 혼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공기의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안개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 온종일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전 전남 남해안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세관 날씨입니다. 만약 수요일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면 우리 지역은 3일 연속 발령되는 겁니다. 길게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